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결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미루었을 때는 국론 분열과 갈등만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홀하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자,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과 관련해서 어떤 예고도 오늘도 없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나올 법도 한데 왜 언제 한다고 얘기조차도 안 나오는 걸까?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게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는데 아직까지 선고일 지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추정이 나와요. 이게 전원일치 결론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의견은 모았는데 개별 의견이 좀 있어서 그거 작성을 해 공을 들이냐고 이게 지연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거냐 이거죠. 손정혜 변호사 다시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답답하면서도 궁금해하면서도 그런데 뭐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거 이쯤 되면 이거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27일 오늘 일반 사건 선고는 하면서도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았고요. 사실상 28일 선고가 어려운 상황이고 아니면 3월이면 31일인데 통상 월요일에 중요 사건을 선고를 안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4월로 연기될 가능성, 그래서 4월 4일, 4월 11일 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은 어느 누구도 그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복합적으로 지금 많은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선고기일이 다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원일치 가능성은 처음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결론을 두고 좀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런 해석도 분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6대2, 5대3, 4대4 사실은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는 알 수 없는 각각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설만 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의 사정은 헌법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사정인데요. 중요한 건 오늘도 평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즉 결론을 못 내린 거는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우리 헌법재판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마쳤을 때 종국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심판 마치면 기계적으로 종국 결정에 대한 선고기를 통지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까지 평의를 했다라는 것은 결론을 못 내렸다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추정, 뭐 설 이런 게 나오는데 요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두 분 나오셨는데요.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네. 계시고요. 그리고 정기남 조선대 경영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동원 대변인. 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관 지금 8명이잖아요. 네.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5대3으로 나눠져서 이게 교착이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뭔가를 결정해놓으면 일단 6명이 확보가 돼야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예. 안 되고 5대3 대치 상황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 얘기가 좀 나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전제가 이제 추론이라는 것을 강조를 제가 드리고요. 예. 현재의 어떤 그 은밀한 데서 결정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평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평의가 맞춰야 그게 평결로 이어지는데 지금 평결조차 안 되고 있어요. 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대3, 4대4 정말 시중에 아주 이 맞추기 게임이 유행하는 것처럼 널리 퍼졌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 낼 게 5대3이 아니라 5.5 대 2.5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5.5 대 2.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5.5 대 2.5라는 얘기는 0.5는 뭡니까? 한 분이 결정을 아주 이쪽이냐 저쪽이냐 내색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아, 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분이. 그래서 5.5 대 2.5라는 얘기는 5분, 2분은 어느 정도 지난번
한덕수 총리의 그 결론 선고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한 분은 이쪽 저쪽에 아직도 그 결심을 하지 않은 그 단계인 것 같다. 그래서 평의 때도 가장 치열하게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지금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예. 5.5 대 2.5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평의가 이상기류로 흐르고 있다. 이상기류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거의 완사이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1월 중순만 해도 그렇죠. 이른바 내란죄 프레임을 씌운 그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제2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하고 아주 비슷하게 8대0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거하고는 사뭇 다른 기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상 기류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 대반전의 계기가 바로 한덕수 총리의 무리한 탄핵으로 인해서 민심의 도도한 흐름 자체가 물줄기가 바뀌어졌다라고 저는 판결이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말씀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정기남 교수님, 5 대 3이냐, 5.5 대 2.5,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5.5 대 2.5. 5 대 3이냐, 5.5 대 2.5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뭔가 아무튼 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 것만큼 분명해 보이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뭔가 뭐 교착 상태냐, 대치 상태냐,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관전평이죠. 우리가 예. 헌법재판관들이 그 속내를 절대 비치고 뭐 있지 않지 어떤 않습니까?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파면 선거 때도 어떤 힌트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적이 보였잖아요. 예. 그래 보면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전제로 봤을 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착 또는 대치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의 어떤 위법성 문제라든지 또 이게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이게 중대성을 가진 문제인지라든지 또는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판결의 어떤 결정 문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결정 문구를 어느 단계에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위로 써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러나 이 상황이 이렇게 실이 길어지다 예. 보니까 결국 김동호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사람의 의견도 반반일지도 모르겠다. 5.5 대 2.5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단 말이에요. 예. 자, 저는 5.5, 2.5 상당히 근거도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5대 1대 2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 그렇죠. 어떤 그 그러네. 탄핵 선고 그게 때 그렇게 나왔군요. 그게 그 일이 예. 이쪽으로 0.5가 있고 이쪽으로 0.5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보여집니다만 예.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많은 지금 그 헌법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헌법 위반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탄핵이 기각되면 예. 사실 개헌 면허권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는 속에서 자 5.5, 2.5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더 이상 이것을 누르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예.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적 혼란과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 대 2.5이든 예. 5 대 3이든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요. 5 대 3으로 바로 공표를 하거나 예.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87년 헌재 설치 이후에 예. 5 대 3으로 인용 또는 기각된 전례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결정의 어떤 부담스럽다는 헌법 거네요. 탄핵 그 결정이 선고의 어떤 정통성이랄까 정당성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6대 2라든지 또는 전원일치라든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걸로 보여집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줌으로 해서 아직까지 12월 3일 이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획책으로 인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고 혼란 속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동훈 대변인. 네. 지금 숫자들이 이제 5 대 3이냐, 5.5 대 2.5냐. 그 공통점 뭐냐면 어느 쪽도 어떤 경우도 6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추정이지만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네. 추정이 정치권 중심으로 되는 건데 이런 추정 때문일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굉장한 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진보 성향으로 통하는 인물인데 네. 그래서일까요? 그 배경이?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 아시다시피 광화문에 천막 당사까지 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선고 2심 선고받는 어제 오전도 천막 당사에서 예. 최고위원을 주재를 했었죠. 그러면서 또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마는 지금 8명의 헌재 재판가 중에서 이미 6명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3월 중순 금요일 3월 14일이었나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예견했듯이 3월 14일 날 6대2 판결로 꼭 뭐 8대0으로 지금 할 필요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대2가 됐으면 6명의 재판관들이 이른바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이건 맞다. 대통령 직무정지뿐만이 아니라 탄핵이 맞다라고 했으면은 3월 특히 3월 중순에 결론이 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미 2주, 3주에 거쳐서 이미 4월도 4일이냐 10일이냐를 지금 논하는 마당이니까 바로 6명이 확보가 안 됐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씀드린 5.5대 2.5라는 그 한간의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은 다들 알다시피 이 한국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을 안 하는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죠. 그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헌법재판관에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탄핵에 동조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은혁 재판관을 끌어들이는 입장에서는 한 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지금 탄핵에 복귀를 한 마당에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다시 임명을 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은혁 논란은 상당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마은혁 재판관이 돌아오면은 또 갱신 절차로 2, 3주가 또 그냥 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4월 18일 날 2명의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것도 넘길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마은혁 논란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규행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빨리 임명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계속 뭐라고 그러겠어. 그리고 재탄핵도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걸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까지 안 했고요. 근데 하겠습니까 지금?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한테 민주당이 압박을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예. 한덕수 총리가 헌법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해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헌법 절차를 준수하라는 겁니다. 자,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위, 예. 지금 대통령이 직무대행,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공백 상황에서 예.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어찌 보면 기각 결정을 통해서 국정으로 복귀시켜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정무적 판단도 헌법재판관들이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 나와서 첫 일정이 뭡니까? 국민통합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기 전에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라는 입장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는 그 다음의 문제죠. 예. 한덕수 총리는 한덕수 총리로서 헌법 절차를 최고의 공직자로서 헌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요. 지금 5대3, 6대2 구도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6대 몇이 되고 7대 몇, 이것은 현재 논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김동호 대변인 말씀 중에 딱 하나가 좀 걸리는 부분은 인민노련 출신이어서 적절치 않다? 인민노련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관 시험 봐서 법관이 되신 분이에요. 예. 그건 연좌제고 사상의 자유를 지금까지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3인입니다. 예. 그중에 마은혁 재판관을 찍어서 여당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여전히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주의 활동했던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장관 앉혀놓은 건 뭔 의미입니까? 저는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를 탄핵 기각하면서 예. 했던 분명한 얘기, 헌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했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 탄핵, 재탄핵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짧게 한 예, 말씀. 말씀하시죠. 마은혁 그 재판관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정확히 팩트는
이 국민의힘은 동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의서의 제일 밑에 부서에 사인이 있는데 그건 민주당만 부서를 했지 예, 예. 국민의힘은 부서를 안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청문회는 어떻습니까? 예, 청문회 할 때 같이 여야가 같이 어떤 뭐 인민론은 지금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절박한 또 논의가 있었나요? 예, 이게 퇴장을 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유혁 재판관이 국회를 동의를 받았는데 왜 임명 안 하느냐라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런 민주당의 그 임명이 시켰지 국민의힘에 동의한 적은 알겠습니다. 없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려야죠. 마지막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는 겁니다. 예, 예. 뭐 지금 뭐 교황을 뽑는 절차입니까? 마지막까지 합의를 노력하되 안 되면 다수결로 뽑는 게 국회 의사결정 규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와서 문제시하면은 여야 합의라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당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결정을 했다. 뭐 이 뜻이 되는 거네요. 자, 손정희 변호사.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이 선고의 날짜 갖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 일각에서는 진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이잖아요. 그때까지도 혹시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만약에요. 이 탄핵 심판 경우엔 6개월 내 소추가 돼서 헌재로 간 지 6개월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 보통의 이제 그 기한이라는 것은 우리 선거법 사건에도 633을 이야기하지만 훈시 규정이다, 권고 규정이다라고 한다면 예.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을 내리거나 선고하는 데는 장애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으로는 그 기한도 넘겨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이 이제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임기 안에 어떻게 보면 판결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재판 그 절차 지휘권을 가졌던 어떤 권한 대행과 재판관들이 심리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심리를 마치고 결정까지 하는 것이 그 정당성을 높이는 절차이겠죠. 그런 만큼 이 임기 전에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각이든 예. 인용이든 만약에 두 명이 퇴임 이후에 이거를 결정을 그렇게 장기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 질서와 어긋나거나 그 헌법재판소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평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보죠. 지금 이런 탄핵 심판할 때 헌법재판관 다 모여서 평이라는 걸 하잖아요.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뭔가 서로 교환하고 얘기하는 그 자리잖아요. 근데 평의는 원래 회의록이 안 남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비공개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회의록에 대한 어떤 공개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할 의무도 없고 자유로운 토론하에서 이루어져야 그만큼 이제 평의가 자유심증지에 맞는 평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어떤 재판관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만 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소수 의견 또 별개 이런 것만 정신 남지 어떤 논의 과정에서 무슨 말인지 이런 건 안 남는 거군요. 그렇군요.